이렇게 입력하니까 역할이 나오고 있죠.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 이렇게 키워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천받은 10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 하나만 골라서 다음 스텝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위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보고서 형태의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퀴쌤입니다. 오늘은 대학생분들을 위한 챗GPT 활용 가이드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대학생 입장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있고 또는 파워포인트를 기획하거나 디자인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챗GPT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챗GPT를 잘 쓸 줄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는 요약 방법을 제가 여기 위에 링크에 올려놨거든요. 거기 먼저 영상 보고 오시면 좀 더 이 영상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도 이 흐름대로 쭉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상황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자, 보고서 작성 전에 챗GPT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좀 도움을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보고서 주제, 그리고 초안 작성하는 방법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고서 주제 같은 거나 혹은 초안을 챗GPT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대학 과제를 하다 보면 주제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주제조차도 우리가 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르소나부터 입력할 거고요. 페르소나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챗GPT에게 그냥 AI가 아니라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뾰족한 역할을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페르소나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적인 페르소나는 너는 어떤 것처럼 행동해줘. 내가 요청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역할을 뾰족하게 이렇게 말해서 뭐뭐처럼 행동해줘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는 땡땡 학과 몇 학년 대학생처럼 행동해줘.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학과의 학생처럼 행동해서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역할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페르소나를 써도 되지만 디테일한 페르소나를 쓰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좋은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디테일한 페르소나를 한번 입력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너에게 땡땡학과 3학년 대학생 페르소나를 입력시키고 싶어. 역할, 업무, 성격, 기술, 환경 등을 상세히 명시해서 페르소나 입력 텍스트를 알려줘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페르소나를 입력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페르소나 말고 좀 더 디테일하게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할 부여하고 싶은 학과를 입력시키면 되겠죠. 잠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챗GPT 한번 넘어가서 타이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 요거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챗GPT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챗GPT로 들어와서 전 여기다가 그냥 검색해서 넣도록 하겠고요. 저는 학과를 사회복지학과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자, 이렇게 입력하니까 다음은 요거에 대한 페르소나로 설정하는 텍스트다. 그리고 역할에서 쭉 역할이 나오고 있죠. 구체적인 업무부터 나옵니다. 성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거니까 공감 능력이라든지 의사소통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성격 및 기술도 나오고요. 작업 환경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에서 수업 과제를 진행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제 페르소나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업무를 시킬지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어떤 업무를 시킬 거냐? 저는 주제가 정한 경우가 있고 주제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지시문을 나누는데요. 자, 첫 번째로 주제가 있는 경우라면 너는 여기 회색깔에 여러분들이 정한 발표 주제에 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발표 주제에 대한 문제 해결 기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 이해했으면 알겠다고 답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이해했으면 알겠다고 답해줘는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윗단에 요렇게만 작성하면 이 친구가 이제 보고서를 쭉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항목을 얘기하기 전엔 답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해했으면 알겠다고 거는 거고요. 자, 주제를 그럼 이렇게 정했을 경우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주제를 정하지 않는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를 정하지 않는 경우는 자, 너는 해당 자리에 이제 키워드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 해결 기획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 땡땡학과 대학생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보고서 주제를 10가지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 위에는 추천을 안 받았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주제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주제부터 추천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실제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예시를 가져와서요. 자, 너는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 이렇게 키워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돼요. 이럴 때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보고서 주제 10가지를 추천해달라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챗GPT한테 그대로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 멘토링, 일자리, 치매 예방, 금융 그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천받은 10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 하나만 골라서 다음 스텝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요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1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고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요 교육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온 상태에서요. 저희는 두 번째, 저희는 페르소나, 지시문, 다음에 이제 문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문맥에서는요.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챗GPT한테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주제도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저는 사회복지학과 3학년 대학생이다. 이제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보고서 주제는 아까 전에 제가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가 했었죠. 그거를 여기다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자, 대상. 발표 대상은 대학생분들이고 대부분 주제에 대한 입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시니어 프로그램 그런 거에 대해서 입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목표. 주제에 대한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 주요 기술, 실제 활용 사례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표 시간은 15분을 위한 문제 해결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소개, 주제, 목표, 발표 시간까지 이런 흐름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다음에도 접목하기가 좋겠죠? 전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 복사 붙여넣기 했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 이런 대상, 목표, 발표 시간을 지워주셔도 되고 저는 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요거 한번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좋아요. 넣었습니다. 넣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디지털 격차의 필요성, 스마트폰 교육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주요 기술 어떤 것부터 하게 되는지, 실제 활용 사례, 서울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카카오톡 교육을 또 진행을 했었다. 성남시 디지털 소외 해소 프로그램 이런 것도 했었네요. 자, 이렇게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 틀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써서 만들었지만 서론부터 시작해서 쭉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결론 및 재원으로 끝나는데 내용이 조금 더 구성이 좀 알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성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볼게요. 구성은 거의 예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원하는 답변에 대한 예시, 스타일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 계정이라면 링크라든지 뭐 파일이라든지 이런 게 넣어서 할 수 있겠는데 무료 계정은 텍스트로만 입력해도 되거든요. 저는 텍스트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넣어볼 겁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달라. 서론, 문제 정의, 목표 설정, 현재 상태 분석, 문제 해결 방향부터 결론 및 재원까지 좀 디테일한 사항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다음 질문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바로 작성하시면서 실습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줄넘기만 하는 거 어떻게 하냐, 요런 거 어떻게 하냐 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Shift 누르고 엔터 누르면 줄넘김 됩니다. Shift 엔터, PC 카카오톡처럼 해주시면 돼요. 저는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하니까 자, 서론, 문제 정의, 목표 설정 나와야겠죠. 목표 설정, 현재 상태 분석, 문제 해결 방안, 원하는 대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위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보고서 형태에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재원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좋아요. 깔끔하게 잘 됐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포맷을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포맷은 글의 형식을 정의하고 테이블, 마크다운,
글의 형식, 뭐 목차 및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를 테이블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크다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글의 구조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주제, 뭐 소주제, 그 다음에 세부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크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목차 및 섹션 번호를 넣어주고 섹션 번호는 잘 되어 있었는데 아마 목차가 없어서 제가 목차를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테이블로 요약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보고서 앞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한 간결한 요약문도 좀 넣어달라. 이건 교수님이 좀 보시기 편하시게 요약문도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볼 수 있게 원페이지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나오고 있네요. 요약문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나왔네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시니어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요약문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목차와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론부터 문제 정의, 목표 설정, 제가 아까 약간 설정해놨던 그 값들이 쭉 나오고 있네요. 내용이 좀 요약돼서 진짜 아까 요청했던 원페이지 형태로 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원페이지 보고서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장수를 좀 늘려서 만드실 수도 있겠죠. 요건 이제 선택사항이라서 편하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론 톤, 글의 분위기나 말투, 어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신뢰감이 느껴지고 전문적인 단어로 다시 작성해달라. 요렇게 조금 말투를 좀 부탁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마저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부탁하니까 뭐 정보 접근성 증대, 사회적 고립 완화, 비대면 공공 서비스, 활용 능력 향상, 워딩이 조금 더 깔끔하게 바뀐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고서를 저희가 어느 정도 작성한 다음에 사전에 좀 피드백을 좀 하고 싶을 때 사전 피드백 준비할 수 있는 요 방법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 하기 전에는 요 챗GPT를 한번 리셋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새 채팅 있죠? 새 채팅으로 리셋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 전에 저희가 아까 작성했었던 요 보고서 있죠? 요 보고서 복사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복사, 카피 아이콘 있죠? 요거 클릭해서 복사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요. 자, 이거 새 채팅 눌러서 새로운 채팅 한번 눌러주고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으려면 지시문과 문맥, 페르소나 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물어보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자, 너는 땡땡학과 교수님이 되어줘. 너는 나의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을 해달라. 그리고 교수님 입장에서 질문사항과 그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도 해줘. 이해했으면 알겠다고 답변해줘. 라고 한 다음에 위 내용을 질문 후 보고서를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그대로 저는 복사해서요. 챗GPT한테 넣을 거고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돼야겠죠. 좋습니다. 자, 이 친구 그러면 주세요.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하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복사했던 요거 있죠? 보고서, 여러분들 보고서 있죠? 이 보고서를 그대로 붙여넣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필요 없으니 지우고요. 자, 보내면 바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자, 서론, 문제 정의 이렇게 카테고리로 해주네요. 자, 서론은 오케이 잘 드러났다. 그러나 디지털 격차라는 용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비전공자정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그로 인한 불평등을 간략하게 다뤄주는 것이 좋겠다. 좋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하나하나별로 피드백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질문사항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질문과 논리적인 답변, 시니어 대상의 스마트폰 교육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이거에 대한 답변. 자, 이렇게 챗GPT에게 보고서, 주제도 추천받고 초안도 작성해보고 그 초안을 토대로 피드백까지 한번 받아볼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좀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